추석 연휴가 길었던 만큼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커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 추석 연휴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어제 부산에서만 신규 확진자가 51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또 개천절 한글날 연휴가 있어가 불씨가 더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51명 부산 기준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감소했던 확산세 지금 좀 증가세로 돌아선 것 같은데 좀 진단해 주실까요? 이제 어제는 이제 21명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였는데 어제는 그랬죠. 오늘 이제 그저께가 예, 그저께 예, 51명으로 늘었던 건 보통 수요일 목요일 즈음에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네네.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말 효과가 이제 월화에 지고 수요일부터는 숫자장으로 증가하는 패턴이 뭐 전국적으로 비슷한 패턴입니다. 예. 그걸 봤을 때는 이제 추석 연휴 전에는 40~50명을 했다가 추석 연휴 동안에는 좀 줄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다시 50명대가 됐기 때문에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전부터 제가 우려했던 추석 연휴에는 확산세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감염원을 알지 못하는 사례가 전체 37%인 19명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중으로 감염이 있고요. 현재 우리 부산 시내의 인구 중에 74.9%가 1차 접종, 48.2%가 전체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감염원 불명이 좀 37%인 것도 걱정이 많고 소규모 사업장 감염도 많아지고 있어서 걱정인데 근데 최근에 국내 확산세를 보면 외국인 감염 사례가 좀 제법 되더라고요. 부산의 외국인 백신 접종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부산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숫자가 46,800명쯤 된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1차 접종 완료자가 28,000명쯤, 그리고 완료된 사람 8,500명, 현재 3,300명 정도가 예약을 해서 접종 예상은 64.4%로 예상을 하는데 네. 문제는 아시다시피 미등록 외국인, 다시 그렇죠. 말해서 뭐 우리 흔히 쉬운 말로는 불법 체류자 이런 말을 쓰지만 네네.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한 미등록 외국인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은 좀 신분의 불안정 또는 이제 정보의 부재 또 우리나라 언어에 익숙하지가 않고 사실 또 이렇게 공공적인 기관에 가서 접종을 하거나 자신을 노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접종을 피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또 다른 또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우리 방역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일부러라도 찾아가지고 맞춰야 되는 그런 사례가 이제 곧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국민들이 열심히 맞으면 뭐합니까? 지금 이렇게 방역의 허점들이 미등록 외국인들이 맞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사실 근데 이걸 억지로 강제하기가 현실적으로 그렇죠. 행정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 외국인을 돕는 여러 NGO 단체들이나 뭐 이런 종교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사실 이 접종은 미등록 외국인들한테 특별한 위해가 어떤 불이익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을 잘 이해하시고 최대한 이렇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는 여러 단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다시 당부드립니다. 뭐 51명이라는 숫자가 좀 애매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또 100명 뭐 이렇게 거의 가까운 숫자들도 봤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 개천절 한글날 이게 이제 대체 휴무일이 생겨가지고 연휴가 됐단 말이죠. 이러면 이제 부산으로 더 많은 분들이 특히나 수도권이 지금 굉장히 좀 확산세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 이러면 또 4단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보세요? 이제 수도권의 확산세는 사실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3,000명 이야기하지만 세 자리 숫자를 이야기할 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3,000명이 아니라 4,000명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객관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이동통신의 이동량, 실제 이제 어느 정도 전국적 이동량이 있는지를 평가하면 이게 어떤 실제 확산세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추석 연휴 때 전국적 이동량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가오는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 공휴일에도 이동량 꽤 많을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꾸로 또 이렇게 부산 지역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당연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늘 저희가 뭐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면서 네. 방역 완화를 좀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좀 이러지 않느냐. 좀 이런 이야기는 뭐 언제든지 그때 당시가 오면 저희가 준비를 하겠으나 지금 이런 연휴가 많이 있는 10월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또 심리적으로 위축된 부분을 좀 완화시키는 작용을 해서 결국 부산까지 확산세를 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리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행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점이 이번 주까지인데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이제 10월 3일까지 3단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뭐 확산세만 봤을 때는 뭐 부산 같은 비수도권 지역은 아마 그 3단계의 기준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수도권은 4단계를 두고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또는 이런 그 관광 지역 특히 이런 도시에 3단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그 이하의 단계로 낮추게 된다면 무전 풍선 효과가 확실히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특히 이제 10월달 대체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이동량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가 되는 시점에 이런 방역 단계의 완화가 또 다른 또 확산의 기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소상공인들은 배려하는 생각을 하면 예. 이걸 무조건 이 단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백신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의 완화를 생각한 그런 좀 어떤 현실적 완화 정책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8인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4인 해가지고 예. 그러면은 좀 더 모일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백신 접종 완료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 현재로는 아마 백신 어렵겠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한 그러니까 접종 안 한 분 8명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그 어떤 공고를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뭐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6명. 현실적인 그런 이 정도는 방법이겠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교수님 현재 방역 수칙에 대해서 좀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 중에 2명씩 2테이블 오는 거하고 4명이 한 테이블 앉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수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백신을 접종하신 분과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을 사실 이런 현장에서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입장을 할 때는 어떤 QR코드라는 게 구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자발적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강조를 제가 드리는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걸 통제하거나 또는 어떤 걸러주는 시스템이 없다면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흔히 말해서 구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 8분이 모인다고 해서 이걸 강제하거나 어떤 통제할 방법이 없다면 결국 이 자체가 방역 수칙의 완화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방역 수칙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뭐 어떤 형태로든 시스템을 보완해서 강력하게 좀 위반했을 때는 조금 범칙금을 넣는다든지 하는 어떤 수반이 따르지 않는다면 쉽게 이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많이 좀 우려가 되죠. 예. 네. 그 확진자 입원 기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예. 괜찮은지 다들 좀 의아해할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이제 델타형 바이러스가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델타형 바이러스 특성이 이 감염이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이틀 전에는 감염이 심하게 이렇게 생기지만 증상 발현 이후에 3일 이후로는 현격하게 감염이 떨어집니다. 보통 한 일주일이 지나면 거의 감염이 되지 않는다라는 기준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 정도의 퇴원을 할 수 있는 공고를 하고 됐고요. 사실은 이 백그라운드를 보면 이게 이제 수도권에 전국적으로 3,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있으니까 1, 2주 내에 아마 엄청난 위중 중도 환자의 증가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병상을 실제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의도가 있어서 7일간 입원하고 3일간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면서 집에 머무르는 그런 형태를 합니다. 물론 이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뭐 3,000명 이상의 확진자를 나타내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어찌 피치 못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백신 접종 속도가 이제 더 빨라질 걸로 보이는데 새로운 또 계획도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4분기에는 12살부터 12, 17세의 소아청소년, 임산부 그리고 접종하지 않았던 미접종자 그리고 고위험군 대상군의
부스터샷을 네.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아마 구체적인 정보들은 이제 나이 되어 있겠지만 청소년들은 뭐 영국 같은 경우는 1회 정도 접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네. 기타의 나라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이자 접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임신부도 사실은 고위험군은 반드시 맞는 게 좋습니다. 부스터샷은 논란은 많지만 고위험군이나 또 의료기관의 종사자들 그리고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은 뭐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스터샷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또 다른 우려를 나타내지만 적극적으로 접종에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또 한성호 교수님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자꾸 물어봐가지고. 자,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